한국투자증권이 운명의 날을 맞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다시 심의에 나섰는데 제재 수위와 파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3차 추경에 나섭니다.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리스크 선제적 대응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분주합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넘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김혜영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 중 처음으로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제재 판결을 받게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재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지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이소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8월 조달한 1,670억 원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 개인 대출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키스아이비 제16차라는 특수목적 법인에게 발행어음 1,67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다음입니다. 키스아이비 제16차가 최태원 회장과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데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발행어음이 사실상 개인 대출로 활용된 것이라며 한국투자증권처럼 자기 자본이 4조 원이 넘는 초대형 IB가 개인 대출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대출을 한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법인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해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2차 제재심 이후 2달 만에 열린 제3차 제재심을 앞두고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이 종료된 후 제재 수위 등 결과에 대해 말하겠다며 아직까지는 전달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측 역시 논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두 차례나 길어진 논의로 결론이 연기된 만큼 오늘 역시 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제재심에서 부당대출 결론을 받게 되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또 미뤄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취임 첫 해 11조 원, 지난해 3조 8천억 원에 이은 3년 연속 추경 편성입니다. 올해는 최대 9조 원가량이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을 위해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 번째 추경 편성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달 하순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즉시 관련 부처의 사업 요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최우선 목표는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첨단 측정 감시 장비의 도입,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 조치의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회가 지난달 14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면서 관련법 집행에 따르는 소요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또 OECD와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만큼 수출 금융을 보강하고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중점 투자됩니다. 아울러 청년과 중장년,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데 정부가 자활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최대 9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GDP의 0.5%인 약 9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선언적으로 얼마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과 올해 집행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추경 사업을 엄밀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정부가 도로를 놓거나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첫 삽을 뜰 수 있는 만큼 교통 환경이 개선되길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오늘 평균 1년 7개월가량 걸리는 예타 조사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찬신 기자입니다. 수원 광교 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신분당선. 이 지하철 노선은 1시간 넘게 걸렸던 이동 거리를 30분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교통 환경이 개선되자 수원 주민들 사이에선 광교에서 호매실지구까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은 이미 지난 2003년 호매실지구 개발 당시 계획됐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6년째 첫 삽을 못 두고 있는 상황.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민들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1년 7개월가량 걸리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인다는 겁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 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예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GTX 비노선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예타 조사를 못 넘어 사업 시작도 못한 상황. 비슷한 사업인 GTX-A와 GTX-C 노선이 이미 사업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도 못한 상황인 겁니다. 실제 GTX-A 노선은 작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고 GTX-C 노선은 작년 말 예타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철도나 도로가 생겨 교통 환경이 개선되면 지역민들 입장에선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 감소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조사 기간 단축으로 면밀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5G 상용화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격 준비를 모두 마친 통신 3사는 이제 5G 생태계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켜자 서 있는 장소가 나타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받아 길 안내를 하는 이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 다비오는 지금까지 5G 실험 환경을 찾지 못해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5G가 아직 전 모든 공간에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랩 개관을 통해서 기기도 써보면서 5G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연습, 서비스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3사는 5G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오픈랩을 개소하는 등 5G 생태계 넓히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또 게임 등 콘텐츠 업체와 손잡고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그리고 저희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어떤 지원단을 만들어서 국내 벤처 생태계 또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타업계와의 협업에 힘쓰는 것은 5G가 네트워크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에 분리돼 있던 산업 분야들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산업들이 융합이 돼서 발전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요금제와 기지국 구축 등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준비를 마친 통신 3사. 이제 최초뿐만 아니라 최대, 최고의 5G 생태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일반 열차도 KTX와 마찬가지로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액이 늘어나는데요. 이처럼 달라지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무상 수리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100만 원이 넘는 고가임에도 기존에는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했습니다. 보통 약정 등으로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쓰는데도 보증 기간은 절반이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해 품질 보증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트북 메인보드도 구매 후 2년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데스크탑의 경우 메인보드 품질 보증이 2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노트북은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일반 철도에 대한 보상과 환불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일반 열차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은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동안은 열차가 지연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경우 KTX와 달리 환급액이 낮아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놓친 일반 열차의 승차권을 환불할 때 기준도 명확하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다음 정차역까지 운임을 공제하고 환급해줬는데 앞으로는 출발 시간 이후의 경과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승차권 반환의 경우 역에서만 가능해 예약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근본적인 배경은 지배구조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책임을 확실히 지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자구 계획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우리은행 디노랩 개소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과 채권단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갱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과거에도 박상구 회장이 한 번 퇴진했다가 경영일선에 복귀했는데 이번에 그런 식이면 시장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지난달 28일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한정 문제에 책임을 지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대표이사직과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셈입니다. 납품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 채권과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의 만기가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 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를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외상매출 채권은 지난 2001년 한국은행이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을 통해 외상매출 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만기 단축에 따라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이용 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 원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파트유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전국 민영주택 10곳 중 4곳 이상이 2순위에서도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 인천 지역은 분양에 나선 6개 단지가 모두 완판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일부 단지에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나와 양극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도 지난달 분양한 6개 단지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주로 초역세권에 있거나 분양가가 주변보다 저렴해 입지와 가격이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송금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은 1,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94%나 증가했습니다. 이용 건수도 141만 건으로 약 102% 뛰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크게 성장하면서 간편송금 이용 금액과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규모도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1,260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86% 늘었습니다. 이용 건수도 약 87% 증가한 392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단의 내수 판매 비중이 쪼그라들면서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UV의 인기가 높아진 데다 업체들이 잇따라 신형 SUV를 출시하며 신차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단 판매 감소는 주력 모델의 노후화가 심한 르노 삼성자동차와 기아차의 판매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승용차 판매는 11만 4,380세대를 기록했는데 세단은 5만여 대가 팔려 49.8%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SUV는 45.1%를 차지했습니다. 세단 판매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이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세단 판매량은 7.2% 줄었고 SUV 판매량은 5.3% 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하미입니다. 따뜻한 봄 기온은 가득해지고 있지만 대기의 건조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해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로 확대됐는데요.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4도에서 한낮엔 서울, 광주 18도가 되겠고요.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중북부 지역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춘천은 영하 2도로 아침에는 춥겠고요. 낮 동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기가 메말라가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진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에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광주, 부산 18도, 대구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꽃샘추위 없이 포근하겠고요.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